여름 시즌 때 아예 코딩을 안 해보신 분이 오셨어요. 아, 완전 저희가 얘기한 예. 초짜. 예, 그 전혀 코딩, 초짜도 아니네요. 아예 모르는 거니까. 그쵸. 네. 코딩을 전혀 아예 그러네요. 해보지 않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 결과적으로 여름에 2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삼성, 네이버, 라인 시험을 다 통과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고리즘 잡스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리즘 랩스 손진호 대표님 모시고요. 2020년도 이제 새해를 맞아서 IT 계열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들을 좀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방 들어가시면서 이제 또 취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놀란 게 저희가 지금 그 모리캠프 간담회를 주말에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엄청 많이 네, 저희도 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다들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우선 저희가 이 설명드리는 근거들은 이렇게 저희가 나온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와 같이 하신 분들 중에 비전공자분은 어떠했고 전공자분은 어떠했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희는 삼성에 이제 약 1년 동안 46분, 카카오, 네이버, SK 등 대기업에 99분 정도 이렇게 합격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들 되게 업데이트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결산을 했어요. 코딩 테스트 결산을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혹시 뭐 라이브로 못 보신 분도 있을까봐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 그 비전공자분과 전공자분의 알고리즘을 해야 되는 범위는 다르지 않습니다. 네. 동일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범위가 다르지는 않지만 순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결산할 때 되게 생각보다 많은 개념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코딩 테스트 결산해 보니까 이 시뮬레이션과 이 완전 탐색이 두 개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전공자분들은 당연히 뭐 시뮬레이션이랑 완전 탐색 두 가지 다 이렇게 비중을 있게 가져가 주셔야 되고 근데 이 전공자분들 쭉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 범위에 대한 알고리즘 학습을 다 하고 나서 더 선호하시는 유형은 완전 탐색 유형을 되게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좀 변수가 많아요. 뭐 로직을 한 개 놓친다거나 뭐 해야 되는 처리를 한 개 안 한다거나 그래도 답이 안 나오게 되는데 네. 그거에 비교해서 완전 탐색은 좀 알아야 될 그 알고리즘의 범위는 넓지만 비교적 알고 나면은 좀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는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서인지 네. 전공자분들은 완전 탐색을 좀 더 다 하고 나면 쉬워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공자분이시라면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완전 탐색을 다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만약에 시간이 많으세요. 네. 많으시면은 네. 당연히 다 하시는 게 무조건 맞죠. 근데 이제 그렇죠. 다 하기에 좀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현실적으로 이번 상반기에 뭐 이제 뭐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네. 그럼 먼저 하셔야 되는 유형은 당연히 이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이 시뮬레이션이 뭐 순서상으로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완전 탐색을 공부하는 게 맞지만 그 저희가 2019년 코딩 결산, 테스트 결산을 좀 해보고 나니까 그렇죠. 거의 모든 기업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에서 거의 과반 이상이 이 시뮬레이션 문제거든요. 네. 시뮬레이션을 좀 간략하게 말하면 그냥 네. 기초 문법 가지고 주어진 문제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거예요. 어. 막 어려운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하다 보면은 좀 간단하고 빨리 넘어가시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네. 알고리즘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법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좀 이제 이 지식이 쌓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죠. 과도하게 빠르게 특정 알고리즘에 집중하셔서 공부하시기보다는 이 기초 문법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보시면서 이제 좀 다른 알고리즘들을 접목해 나가셔야 네. 더 높은 확률로 코딩 테스트를 잘 통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완전 탐색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에 뭐 그래프부터 뭐 브루트 폴스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시뮬레이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초 문법을 주로 활용하는 거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다 준비하셔야 돼요. 결국에 확률을 가장 높이시려면 다 준비하셔야 되지만 그렇죠. 네, 이 시뮬레이션 영역에 대해서 소홀히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비전공자 분일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전공자시면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렇죠. 이런 개념들 다 배우셨다 보니까 네. 뭐 시뮬레이션을 하고 기초 문법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 다 했다 보니까 기초 문법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연습이 다 됐다라고 좀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전공자분들도 사실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교내에서는 이 시뮬레이션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과정은 대부분 없거든요. 그렇죠. 이론 강의를 배우시는 게 되게 많이 비중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비전공자분은 시뮬레이션 집중하시고 전공자분들도 이 다 하시고 나서 저희 항상 약한 부분을 보면은 또 완전 탐색 영역보다는 또 시뮬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들 다 이제 비전공자분은 처음 배워 나가실 때 이 시뮬레이션 그 유형에 되게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전공자분들은 빠르게 다 훑어 보신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문제가 풀린다. 그러면 또 이제 역시 이 시뮬레이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2019년도 S사의 경우 1번 문제는 다 시뮬레이션이었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죠. 네, 이제 뭐 BFS나 DFS를 쓰셔서 풀 수도 있었지만 굳이 안 쓰고 시뮬레이션 문제로 유형을 잡고 푸셔도 충분히 네, 괜찮았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약간 주요 주제이죠. 네. 세분화해서 지난주 리뷰를 지금까지 했으면 비전공자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기회가 되게 열려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기회를 좀 몇몇 전공에 의해 열어놓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준비하시기 전부터 미리 잘 아셔야지 나중에 당황하시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가장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목표로 하는 기업을 명확히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제 그냥 기본이 되고 되게 모든 역량들을 다 쌓으면 당연히 잘 되겠지만 저희가 확률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 어떤 기업을 전공에 좀 제약사항이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이제 아셔야 되고요. 이게 근데 좀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공고가 떠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있지만 가장 최신의 이제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은 정보를 얻으신 어떤 기업들은 어떤 전공이 지원할 수 있었고 뭐 전공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목표로 하는 기업을 명확히 정하셔야 돼요. 이제 또 기업마다 요구하는 역량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기업들을 명확히 한 2개에서 3개 레벨로 정하셔서 그 공통적인 것부터 해 나가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직군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하는 기업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시간이 아주 많다면 뭐 굳이 안 정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상반기에는 취업해야 되겠다. 뭐 하반기에는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명확히 몇 개 기업을 정하고 거기서 원하는 역량들을 채워나가시고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맞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도 그 SDS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지원 전공이 바뀌어가지고 당연히 될 줄 알았던 분들이 지원을 못한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희도 되게 안타깝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기 기준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 인사처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상시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시 테스트에서 이제 서류를 우대받는 그런 어떤 자격들을 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기업을 정하시면은 그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안 정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안다고 해도 늦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겨울 방학이 시작하시기 전에 또는 겨울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하시면 훨씬 더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특히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비전공자분께서 전공자 수준의 역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는 건 사피가 있겠죠. 그러네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는 사피가 있고 일단 또 한 개 새롭게 오픈한 거는 이제 서울 42 서울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처음에 에꼴 40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 소프트웨어 직군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한 학교인데 되게 특이하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저희도 한 이제 1, 2년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었는데 그런 게 한국에 이제 왔거든요. 생긴 거네. 생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보다 좀 어떤 집단에 소속이 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사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수 수료생이 발생하기 전에 수백 명이 벌써 취업을 완료한 그런 기사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이제 활용하지 않으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사피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시거나 그렇죠? 공채를 준비하실 거면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부터
공부를 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삼성에서 진행하는 네.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축소를 했는데 네.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나 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같은 과정을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거기 들어가 계시면은 이 배움의 기회나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많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좀 반드시 그런 것들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비전공자들이 일단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전공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주는 그쵸.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피도 있고 42 서울 40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마에스트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국가에서 하는 과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삼성에서 뭐 규모는 축소됐지만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는 것도 있고 네네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 원하시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역량도 키워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공채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공채를 가기 위해서 되게 오히려 또 취업을 하고 나면은 못 배울 것들을 여기서 되게 많이 배우실 수 있어요. 네. 훨씬 더 많은 기회에 노출될 수 있고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좀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네. 지금 만약 시점에 이런 교육 과정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나는 그냥 내년 상반기에 공채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네. 지금 비전공자신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 세 번째 전략이 나오는데 네네네. 네, 우선 지금 비전공자분인데 본인의 알고리즘의 어떤 준비 정도를 첫 번째로 측정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알고리즘을 뭐 1년 동안 일주일에 뭐 몇 시간씩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반드시 빠른 시간에 많은 시간을 집중하셔서 끝내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알고리즘은 암기 과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집중해서 끝낸다고 해서 뭐 까먹는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제 경험상 그러진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두시고 가면 한없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집중해서 알고리즘 역량을 빠르게 높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비전공자시다 보니까 좀 소프트웨어 직무에 부족한 전반적인 지식을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같은 것들을 꼭 따라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셔도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맞네요. 네. 맞네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역량 코딩 테스트라는 어떤 큰 과정이 있고 그다음 또 면접도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 관련 지식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이제 집약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 방학 또는 이 겨울 시즌 내에 알고리즘에 대해선 코딩 테스트 통과할 정도로 해놓는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리캠프라는 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여름 시즌 때 아예 코딩을 안 해보신 분이 오셨어요. 완전 저희가 얘기하는 초짜. 그 전혀 코딩. 초짜도 아니네요. 아예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코딩을 전혀 아예 해보지 않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 결과적으로 여름에 2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삼성, 네이버, 라인 시험을 다 통과하셨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봤을 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을 아예 안 해본 분도 그런 어떤 실적을 많이 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되게 비전공자분들이 많은 성과를 내시고 계시거든요. 전공자 세션인데요. 전공자분은 좀 약간 재학생분들에 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막 졸업하신 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학부 시절에 알고리즘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데 교내에서 알고리즘 학점 잘 받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내에서는 아직은 이론을 위주로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 문제 해결 역량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좀 학부 시절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교내 수업 충실한 것과는 또 별개의 뭔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교내 프로젝트나 교내 학점에만 만족하지 말아달라라는 건데 여기 학점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네. 2점대. 네. 제가 아는 2점대 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2점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딱 이랬어요. 이제 미리미리 알고리즘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 교내 프로젝트나 학점에 만족하지 않는 분들어 너무 만족을 안 해가지고 사실 학점이 좀 이제 관리가 좀 안 됐던 부분도 있었죠. 근데 그분은 결과적으로 3개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하나가 구글이고요. 하나가 페이스북이고 이제 하나가 나머지 한 개 기업이 삼성입니다. 근데 그럼 그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전 그분을 보면서 컴퓨터공학과 또는 소프트웨어 전공에서는 학점이 진짜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좀 확신하게 됐었어요. 2.8 위였냐고 안 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
그 즈음입니다. 네, 네, 그 즈음이었어요. 좀 네. 더 낮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전공자분들은 이제 그 좀 미리미리 하실 것과 학점도 중요하죠. 근데 대신 학점이 약하면은 이제 그만큼 뭐 다른 어떤 그렇죠. 뭔가 노력을 했음을 증빙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아마 그런 분들은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면접에 반드시 질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네. 학점에 좀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역량 테스트 서류 우대를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시 테스트를 미리미리 보신다던가 그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면 맞습니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좀 간략하게 소개드릴 만한 것들은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네. 전공자분들이든 비전공자분들이든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을 좀 이제 집중해서 빠르게 어떤 그 수준까지 높여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해주신 과정이 있는데 네. 그 과정을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모리캠프 좀 소수정의 설명회라고 했는데 네. 지금 모리캠프 소수정의 설명회는 저희가 모리캠프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가능하면 1대1로 저희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정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 꼭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되게 대규모로 크게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이 드렸던 말씀이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재 본인의 위치, 현재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인지를 꼭 하시기를 저희가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설명회나 여기 오시면은 저희 테스트에 대한 것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저희 테스트가 아니더라도 올해 가시기 전에 이제 준비를 또 시작하시기 전에 현재 나의 실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것도 하지만 여러분들 질문 받아가지고 답변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당분간은 이런 방식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직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기보다는 전반적인 것들에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방송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분 질문에 답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방송 진행하는 것들 저희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에 대한 정보들 나가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뭐 더 얘기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거라도. 이제 그 상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유의미하게 시간이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시간 잘 활용하시면 전 어디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손진호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 생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